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요란한 선정 구호와 언론 플레이를 통해 아베노믹스는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모았지만 그것은 단지 이미지 전략에 불과했던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경제엔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긍정론도 계속해서 고개를 들면서 엇갈리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긍정론에서는 다른 나라에는 빚진 것은 별로 없다는 것, 엔저 때마다 수출로 더 벌었다는 것, 해외에 가진 자산도 넘친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일본은 경제 규모 대비 부채 비율이 가장 많은 국가이지만 다른 나라가 아닌 일본 내 기관들의 진빚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본 정부가 빌린 돈은 대부분 일본 국민에게 빌린 것이며 엔화로 갚으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엔화 가치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높아지는 부분에서는 외국에 수출하고 달러로 대금을 받았을 때 더 많은 돈을 번다는 것으로 당시 일본 수출 기업들은 무역에서 큰 폭의 흑자를 냈고 기업 가치가 오르면서 주식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의 대외 순자산 규모가 큰 것은 투자 강풍이 불었던 1980년대 후반 경제 버블 시기에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까지 적극적으로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덕에 거품이 꺼진 후에도 30년째 이리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수출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각종 자산에서 올린 수익까지 따지면 결국은 일본에서 빠져나가는 돈보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열된 근거를 살펴보면 엔화도 안전한 자산으로 취급받고 있으며 일본 경제가 꽤 탄탄해 보입니다. 이에 반박하듯 위기론에서 언급하는 것은 예전과 달라진 점입니다. 안전자산이라고 했지만 위기에 떨어지는 엔화 가치, 주요국들과 점점 벌어지는 기준금리, 산업구조 변화에 줄어든 엔저 수출 효과, 고유가 탓에 따른 42년 만에 찾아온 경상수지 적자 위기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은 국제적 혼란이나 위기 상황에선 찾는 사람이 많아지는 만큼 가격이 오르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엔화는 국제적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적 혼란이 발생한 최근에는 달랐습니다. 전쟁 발발 후 엔화 가치는 주요 25개국 화폐 중 러시아 루블화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하락폭을 보인 것인데요. 과거와 다른 패턴을 보이면서 안전자산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은 돈을 그만 풀겠다고 선언하고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데요.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은 미국을 따라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기준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0.1%로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요국 간의 기준금리 차이가 많이 나면 상대적으로 엔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엔화를 풀고 있는데 미국에선 달러화 풀기를 그만한다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엔화 가치가 떨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본 기업들이 엔저 현상으로 예전처럼 큰 수출 증가 효과를 볼 수 없게 된 것도 중요합니다. 엔저가 무역 흑자 확대라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세계화 추세에 따라 생산기지를 해외로 많이 이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 제품을 만들어 팔게 되니 일본에서 수출할 물량이 적어지게 됩니다. 예전만큼 환율 효과를 보기 힘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은 현지에 재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져 수출 증가가 일본 내 소득 증가로 곧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내수 경제 활성화 효과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일본은 약 1조 1887억 엔으로 역대 2위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일본은 연 단위로는 42년 동안 흑자를 기록했습니다만 올해는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벌어진 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으니 에너지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일본에선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엔저로 인한 수출 증대 효과도 줄어든 상황이라 경상수지 적자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긍정론과 위기론의 근거가 서로 충돌하면서 일본 내 경제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전망도 엇갈리는 추세입니다. 일본은행이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엔화 가치가 10% 하락하면 일본 국내 총생산이 1%포인트 증가한다. 산업 구조가 바뀌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엔저 현상이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반면 엔화 가치가 하락해 수입 물가가 높아지고 무역 적자가 계속되는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일본 최대 경제신문인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국제 유가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오히려 무역 적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제 유가가 105달러이고 엔화 가치가 달러당 110엔일 때 올해 무역 적자는 22조 7천억 엔으로 예상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엔화 가치가 달러당 130엔으로 떨어지면 무역 적자는 25조 4천억 엔까지 늘어날 것으로도 전망했습니다. 결국 엔화 가치가 떨어졌을 때 기업들이 수출해서 누리는 이익보다 원자재를 수입할 때 늘어나는 비용이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일본 네티즌들도 긍정과 부정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는 아베노믹스의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금융 완화는 일본은행이 계속해 주었지만 재정 출동은 재정난으로 계속되지 않았고 규제 완화는 국민이나 관료가 반발했다. 더욱이 민주당의 제출인 소비세 증세 법안에 여야당 가결이 발목을 잡았다. 금융 완화는 돈을 융통하는 것이지만 담보 물건이 없는 서민에게는 무관하다. 그것이 금융 격차를 벌렸다. 대폭적인 임금 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 격차는 벌어지지 않았고 임금 인상에 필요한 것은 예전부터 말했듯이 생산성의 향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에서는 어렵다고 했지. 그래서 이를 포기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임금 인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구의 인플레이션과 엔화 약세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 같아도 임금을 인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역시 이 생각이 잘못되었던 것이다. 결국 꾸준히 생산성을 높인 기업에서 임금을 올려나가면 된다는 것이다. 보통 사람이라면 교과서대로의 거시정책이 10년이 지나도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면 재검토하고 왜 효과가 없는지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반드시 경제의 핵심인 소비자의 실정이 문제화될 것이다. 수입과 고용, 소비 동향과 신흥국 생산 및 저가 상품 수입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정부도 일본은행도 경제 관료들도 아베노믹스의 정당성만을 믿고 이에 반하는 일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런 단순한 방법만 추구하니 당연히 일본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다. 어쨌든 나중에 제대로 책임지라고. 애당초 국가 경제력의 근간은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이며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하다. 노동제도, 저출산, 고령화, 산업 육성, 과학기술력 향상 등 아직도 있지만 최근 30년간 일본은 경제활동의 근원이 되는 여러 문제에 정말로 진지하게 임해왔던가. 지금도 국민들이 일시적으로 불황이 되는 것은 있어도 일본이 쇠퇴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건지. 결국은 국민의 소득을 소비세 등의 증세로 빼앗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 하기야 지출이 국민들이 원치 않는 방향에서 강제로 늘어나는 거니까 정말로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에 돈을 쓸 수 없지. 저출산에 이어 돈이 없는 게 더 큰 이유고 아베노믹스도 그 침체된 경제 국면에서는 유효했지만 결국 소비세 증세로 못 쓰게 되었다. 어떤 경제정책을 쓰더라도 증세하면 안 된다고 증명해버린 것이지. 가난해서 30년 동안 경제성장을 안 했다고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 30년 전의 시점까지가 세계가 놀랄 정도의 성장이었으니까. 30년 전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높았던 것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단순한 수법에 관해서는 확실히 그대로다. 이제 일본 은행의 늙은이들은 고전 경제학을 맹신하는 것이 고작이고 현대 경제학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으니 인구 감소, 고령화 이것만으로 일본은 끝났다. 또한 섬나라인 일본에서 코로나화로 인한 쇠국 상태에 있어 일본 내의 소비 활동 역시 한정되어 있다. 경제 규모 세계 3위 국가에 있어서 치명적이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제로금리 정책이 임금 인상에 방해가 된 것은 아닐까. 게다가 MMT론 따위에 현혹돼 무작정 빚 대국으로 올라선 것도 엔화 약세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재정 파탄에 거짓말이 들통난 결과로 긍정기사가 요즘 많이 나오는 것 같다. 경제 침체의 원인이 정책에 있다는 게 드러났음에도 옹호하는 기사를 쓰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은가. 적당한 망상을 현실이라고 맹신하고 편한 쪽으로 향하다가 결국 망상이 심해져 엉뚱한 일을 당하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고 이제는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 투성이네. 지금까지 관련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